오늘의 슈퍼매치 2017 중국 갑조리그 8라운드 2부 시작합니다. 자, 신진서 선수와 최철원 선수판 각각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두 선수가 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고 아주 볼만한 바둑 내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최철원 선수의 바둑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한 공격과 타겟 공방이 있었는데 최철원 선수가 타겟에 성공을 하면서 승기를 잡은 상황이고요. 신진서 선수도 초반부터 아주 두텁게 상대를 밀어붙이면서 네. 현재 약간 흐름이 좋은 상황입니다. 두 선수 모두 좋은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아주 화끈한 내용을 보여줬던 최철원 선수와 미이팅 선수의 판 첫 수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반부터 아주 화끈한 전투로 이렇게 일관했던 두 선수인데요. 이쪽을 눌러가는 수, 이 수가 최근에 아주 대유행을 하고 있는 수법이죠. 눌러가고 나서 이제 좌측으로 모양을 넓히면서 상변 쪽에 아주 넓은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철원 선수도 뭐 힘하면 누구한테도 뒤처지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바로 강하게 끊어가면서 거기서부터 전투가 시작이 되었고요. 하나 늘어두고 이쪽을 젖혔죠. 하나 늘어둔 수가 아주 깊은 그런 수익을 내포한 어떤 판단력을 내포한 그런 수가 되는데 여기서 바로 이곳을 젖혔다면 미이팅 선수의 노림은 여기를 끊는 수였습니다. 여기를 끊으면 단수를 쳤을 때 이렇게 내려서고 그때 여기를 늘면 당연히 백은 이쪽을 잇고 나서 이쪽 나가는 것을 보잖아요. 그 흙이 여기 선수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최철원 선수가 실전에 여기를 하나 늘어두고 백이 한 칸 뛰면 실전처럼 젖히고 백이 여기를 꽉 이으면 그때는 이쪽으로 늘겠다는 그 응수타진을 한 것이 바로 이 느는 수의 의미입니다. 그냥 딱 봤을 때는 별거 아닌 응수타진처럼 보였었는데요. 단순한 수순교환이 아니었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뛰니까 네. 이제는 여기를 젖혀서 만약 지금도 백이 끊어간다면 그때는 그냥 단수 치고 이렇게 두면 잡을 때 백이 한 수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지금 여기와 여기 두 수로 투자한 꼴이기 때문에 흙이 먼저 중앙을 둘 수가 있고 이것은 흙의 흐름이 좋습니다. 네. 실전은 그래서 미이팅 선수도 이제 방향을 돌려서 상변 쪽을 향했고요. 뭐 이렇게 바꿔치기가 됐어요. 네. 바꿔치기 이후에 이 젖히는 것을 보면서 한 번 더 활용을 했죠. 하나 활용을 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두 기사의 기세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요. 네. 정말 재미있는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앞으로 약 한 80수, 90수에 걸친 그 공격과 타겟 공방이 이어집니다. 네. 최철원 선수가 아예 그냥 다 받았어요. 이렇게까지 버티고도 상변에서 타개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욕심 같기도 하지만 네. 일단 뭐 최대한 버텨가는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끊는 것도 다 이어서 끝까지 버텼고요. 네, 끝까지 버티니까 미이팅 선수도 도저히 안 잡으러 갈 수가 없었죠. 네. 최철원 선수가 여기를 두면서 이번에는 이 상변 2선 붙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붙이니까 말모를 두고 사실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 간의 대결에서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잡으러 가고 살려야 하고 이런 싸움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닌데요. 네. 오늘 바둑이 딱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붙인 수가 두지 않았을 때에는 뭐 다른 곳으로 이렇게 공격을 갔을 때에는 이쪽을 둔다든지 공격하면 여기를 찝어서 곤란합니다. 이으면 여기를 찝고 끊을 때 늘면 넘어갔죠. 네. 찝을 때 이곳으로 호구를 치면 끊어서 백이 안에서 살긴 하지만 이번에는 이쪽 끊어지는 것이 있어서 백이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이팅 선수가 그냥 여기를 지키기에는 나중에 이제 흙이 타개를 하다 보면 여기를 찝고 이렇게 늘어서 이을 때 끊는 것을 노리는 수법이라든지 네. 혹은 여전히 여기를 찝어서 이렇게 끊고 다음 단수를 통해서 여기 한 집을 확보하는 수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전은 이쪽을 붙여서 받았죠. 네. 여기서 이제 흙이 한 점을 잡으면 여기 내려서면서 받을 때 이렇게 다 돌리고 나면 이쪽을 받았을 때 이제는 네. 넘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까와 지금의 차이점이죠.
실전은 그래서 부친수에 대해서 최철환 선수가 방향을 돌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아주 어려운 네.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타겟 성공을 했잖아요. 이선으로 달려갔던 수, 그리고 방금 붙였던 수가 굉장히 멋졌던 것 같아요. 네, 바로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수가 이수와 이수인데요. 네. 최철환 선수다운 그런 강렬한 수법이었죠. 평소에 공격형으로 유명한 최철환 선수이지만 오늘 이 타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타계를 보여주면서 네. 상변에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나가놓고 여기를 찌르니까 백이 끊을 수가 없어요. 여기 끊으면 이렇게 나오면서 쉽게 좌우가 연결이 됩니다. 지금 백이 3점을 잡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것은 네. 상변이 다 지워졌으니까요. 그래서 실전에도 이쪽으로 살려서 지금 2점을 흙이 잡으면 2점을 버리면서 공격 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을 두면 이렇게 교환하고 잡으러 가서 싸움이 되는 거였죠. 이제 이런 공격을 미히팅 선수가 보고 있는데 최철환 선수가 또 다른 쪽으로 흐름을 돌렸습니다. 네. 이렇게 미니까 여기서 틀어막으면 이번에는 단수 치고 찝었을 때 다 선수로 조여 붙일 수가 있고 그럼 여기가 이제는 흙이 선수가 되니까 안에서 사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막지 못했는데요. 네, 실전 그래서 중앙 쪽으로 오히려 연결해서 상변을 다 버리고 잡으러 가는 네. 그런 흐름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렇게 매화육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도를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흙 3점을 잡으면 여기를 두면 따면서 여기를 받을 때 흙이 사니까 실전처럼 이렇게 매화육궁의 형태로 잡으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이쪽을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요. 패가 났죠. 결과적으로 2패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2패는 흙이 자체 패감이 너무 많아요. 흙은 이쪽에 따내는 패감, 이쪽에 끊는 패감, 여기 한 집 내서 살고자 하는 패감, 여기도 패감입니다. 자체 패감은 흙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백은 다른 곳을 연타할 수밖에 없고 실전도 흐름을 보면 결국 이 상황에서 다른 곳을 두고 최철환 선수가 패를 해소하는 여기까지의 진행이었잖아요. 네. 물론 좌기의 연타도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만 애초에 백이 모양을 이렇게 넓혔다가 흙이 여기 6점을 따내고도 그러고도 지금 7집을 내고 살았습니다. 네. 그럼 여기만 13집에 14, 15, 16, 17 백의 이 거대한 모양에서 흙이 17집을 내고 살아서는 아무리 좌악의 연타를 당했다고 해도 흙의 대성공입니다. 그래서 최철환 선수가 여기선 승기를 잡은 모습이고요. 대성공을 거둬서인지 이후 수순들은 좀 최철환 선수가 쉽게 처리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좀 간결하게 또 두텁게 정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두고 이제 한 칸을 띄어서 네. 우아기를 받게 강요하고 나서 반대쪽을 살렸고요. 네. 다가설 때 이제 이 선에 눈목자로 달리는 데까지 여기까지 저희가 수순을 살펴보았었는데요. 네. 이 중앙 쪽에서 미히팅 선수가 한 30집 정도는 내야 이제 개가가 맞춰지는 상황인데 네. 쉽지 않아 보이죠? 최철환 선수가 확실히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최철환 선수가 이 우세한 상황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마무리 수순 계속 보겠습니다. 자, 미히팅 구단에게 아주 큰 숙제가 남겨졌습니다. 프로기사들도 특히 어려워한다는 중앙인데요. 네. 중앙에서 집을 내는 것은 참 어렵죠. 항상 중앙을 집으로 만들다 보면 사방이 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이 집이 내기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중앙 쪽은 거의 틀어 막혀 있고 전체적으로 백의 모양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네. 문제는 여기서 어느 정도의 집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집을 만들 수 있어야 지금 개가를 맞춰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미히팅 선수의 고민이고 최철환 선수의 자랑거리입니다. 자, 미히팅 구단의 마지막 노림은 중앙입니다. 최철환 선수 최근에 또
성적이 굉장히 좋고요. 또 얼마 전 펼쳐졌던 LG배에서는 또 특별한 복장으로 또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네, 저는 최철환 선수가 그런 복장을 한 건 거의 뭐 본 적이 없는데요. 네, 그때 고구려 시대의 복장이라고 했었죠. 네, 어떤 전통 복장을 입고 대국에 임하는 것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 기억에 예전에 이제 유창혁 구단이 네. 한창 전성기 시절에 세계 대회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는 항상 이 개량 한복을 입고 네. 두었던 그 기억이 있고요. 조은현 구단이 예전에 이제 한복을 입고 대국에 임했던 적이 있지만 이렇게 최철한 구단처럼 30대 중반의 기사가 네. 이렇게 좀 전통 복장을 입고 대국하는 것은 좀 보기 드물었는데 참 보기 좋았어요. 네. 또 세계 대회에서 그런 특별한 복장을 입고 대국을 하니까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최철원 선수가 뭐 좋은 성적으로 또 팬들을 기쁘게 하지만 또 이런 모습으로도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확실히 좀 쇼맨십이 있는 선수예요. 보면 네. 어떤 개막식이나 네. 혹은 폐막식 네. 뭐 이런 축제장에서는 항상 뭔가 인터뷰를 앞두고는 늘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 즐겁게 해줄지를 좀 연구하는 선수입니다. 아, 근데 이제 결정적인 좀 아쉬움은 그렇게 준비를 해도 재밌지는 않다는 거죠. 요즘 보면요 기사들이 인터뷰를 앞두고 인터뷰를 어떻게 해야 좀 재밌을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되게 타고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을 타고났다고 아, 자랑하는 아니요, 건가요? 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최철한 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서 재미있게 인터뷰를 이렇게 하겠다 네. 정하고 와도 강동현 선수가 즉석에서 하는 것보다 아. 재미가 없거든요. 강대규 선수 유명하죠. 아, 강동윤 선수는 그러면은 준비하는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냥 즉석에서 하는데 그렇게 재밌습니다. 아, 저는 강동윤 선수가 굉장히 재밌게 인터뷰를 하길래 좀 준비를 하는 줄 알았어요. 준비하는 이유는 아니죠. 어쨌든 다시 바둑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네, 지금 중앙에 30집을 내도 흑이 먼저 끝내기에 손이 돌아오면 흑이 이기는 바둑이었죠. 아까 개가상에서의 30집이었으니까 끝내기 수순을 흑이 먼저 한다면 흑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30집을 내도 안 돼요. 지금은 제가 아까 계산한 것보다 좌변 쪽의 흑집도 약간 늘어났고요. 이쪽의 형태도 흑이 지금 붙이고 여기를 늘어버리면 좀 더 괴롭힐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30집을 내도 안 되는데 30집을 내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괴롭힌다는 것은 빅 정도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쪽을 붙이고 늘면 어떻게 응수를 해야죠? 지금 여기 끼우는 게 있기 때문에 백은 이어야죠. 네, 그때 여기를 두면 아주 쉽게 둬도 지금 이렇게만 두면 빅입니다. 이것만 해도 뭐 엄청난 성과죠. 네. 네, 그쪽이 좀 괴롭히는 맛이 있어서 지금은 뭐 최철원 선수가 아주 안정적으로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대로 마무리를 짓는다면 최철원 네. 선수 명국인데요. 그렇게 덮어 씌워요. 지금 이쪽을 두고 지금 정리를 하면요.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네. 중앙 쪽이 약 30집이 나야 개가가 맞춰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30집도 아니죠. 지금 이쪽 붙이는 게 있고 여기 집이 들어간 것, 여기 집이 들어간 것 생각해보면 35집은 무조건 나야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가면 몇 집 날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끊으면 이쪽으로 단수를 쳐야죠. 네. 따내면 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쪽을 이번에는 단수 치고 한번 흑이 괴롭혀 볼까요?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 뭐 어떻게 받아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뭔가 좀 많이 깨지게 되겠죠. 근데 네. 대략 얼추 이렇게 쉽게 이제 계산을 해봐도 네. 지금 32집이 나죠. 그럼 여기를 빼면 31집입니다.
31집에 흙이 먼저 끝내기를 하는데 지금 35집이 나도 흙이 먼저 끝내기를 하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은 흙이 정말 쉽게 두더라도 여유 있게 네. 흙의 승세입니다. 마지막까지 안정적이에요. 최찬원 선수가 요즘 대국수가 부족해서 좀 고민이다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했었는데 네. 오늘 바둑 내용을 보면 뭐 이 선수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 보입니다. 네. 네, 여기서 미이팅 선수가 항복을 했습니다. 자, 최철원 구단의 흑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최철원 선수가 미이팅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갑조 리그에서 이번 시즌 4연승을 달리게 되었고요. 네. 또 의미가 깊은 게 미이팅 선수의 연승을 끊어냈네요. 지금 오늘 바둑의 승리가 의미가 지금 몇 개인지를 모르겠는데요. 네. 미팅 선수의 7연승을 최찬원 선수가 막아내면서 이번 시즌 2017 중국 갑조 리그 첫 패점을 안겼고요. 네. 최찬원 선수 개인 성적에서도 4연승으로 제 몫을 톡톡히 해주고 있고 또 상대 전적에서 4연패도 끊었습니다. 최찬원 선수에게 여러모로 의미 있는 1승이고 대국 내용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철원 선수 오늘 대국 내용 굉장히 좋았고 완승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서로 간의 수익기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지만 결국 그것을 제압한 선수가 최찬원 선수이고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최찬원 선수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는 한 판의 내용이었죠. 네, 최철원 선수와 미이팅 선수의 대결, 최철원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자, 최철원 선수의 화끈한 바둑을 보셨다면은 이번에 잔잔한 바둑으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진서 대국판으로 가보시죠. 자, 신진서 선수와 스웨 선수의 대결입니다. 지금 이 대결은 모양이 굉장히 잔잔하게 분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서로 큰 모양은 없어요. 네, 지금 우변 쪽에 신진서 선수가 모양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스웨 선수가 이제 그쪽을 찔러서 거기를 어디까지 경계선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그걸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시즌 이 한국 선수들의 중국 갑조리그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중계하면서 사실은 조금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일단 오늘 최찬원 선수가 아주 시원한 승리를 했고 네. 신진서 선수까지 승리를 보태서 이번 라운드부터는 다시 한국 선수들이 좀 길을 폈으면 합니다. 그 수가 재밌는데요. 좋은 수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넘어가는 것을 보고 있죠. 네. 그럼 흙이 받아야 되는데 흙이 이렇게 이어서 받으면 여길 넘어갔을 때 끝내기로 득보는 것이 있으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끝내기하고 나중에 넘어가는 것이 있는 만큼 백이 득입니다. 혹은 뭐 이쪽 호구를 통해 그 이상도 뭔가를 노려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흙은 보통은 이제 전원 형태에서 당연히 끊어야 되는데 그때는 여기 단수 치는 것이 선수가 됩니다. 그럼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수로 여기 젖히는 것은 안 되잖아요. 젖히면 여기를 두고 그때 단수 치면 이어서 이거는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일단 집으로 대손해를 보고 시작인데 네. 먼저 찝어서 잇는다면 이쪽 넘는 쪽을 노리고 끊는다면 이 단수를 통해서 좀 더 깨러 들어가는 스웨 선수 아주 좋은 타이밍의 맥점입니다. 네. 자, 끝내기 승부에서 스웨 선수 아주 멋진 끝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지금 최철환 선수가 일단 승리를 거두었고요. 다른 결판의 다른 대국의 결과도 소속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이번 라운드 한국 선수가 6명이 출전했고요. 최철환 선수에 이어서 박정환 선수도 승리했다는 소식입니다. 장리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고요. 사실 박정환 선수가 장리 선수와 만났을 때는 좀 체급 차이가 나죠. 네. 이 장리 선수가 중국의 최정상권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상했던 대로 박정환 선수가 승리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박정환 선수는 장리 선수에게 승리 거두면서 이번 시즌 1승 1패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스웨 선수가 두 번의 단수를 통해서 약간 흑의 경계선을 불확실하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그쪽을 찔러 들어갑니다. 지금 묘한 타이밍에 거기를 뒀어요. 방금 전 상황에서 이제 여기를 끊으면 스웨 선수가 이쪽 끊는 것을 노리고 있었죠.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나가는 것과 이쪽 두 점을 제압하는 것을 봤을 때 흑의 형태가 좀 무너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흑은 지금 이쪽 중앙 쪽을 둔다면 오히려 뒤로 후퇴해서 받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후퇴를 한다면 지금 이쪽 끝내기 자체가 크다고 봤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기를 두고 뭔가 교환을 시키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네요. 지금 스웨 선수가 안 받았죠. 우아기는 2의 1 자리를 젖혀간다면 지금 패가 되거든요. 여기를 젖히면 이렇게 패를 버티다가 이쪽을 둘 때 또 단수 치면 사활이 다 걸리는 그런 패가 됩니다. 그럼에도 안 받았어요. 패 걸어가는데요. 결국 승부는 이제부터인가요? 굉장히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끝내기 무렵에서 불이 붙고 있습니다. 네, 패가 나네요. 자, 이번 8라운드에 한국 선수 6명이 이름을 올렸고요. 또 일본 선수 이치리키료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본 선수 이치리키료 선수, 일본 바둑계 1인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어린 나이에 주목받는 신예 기사이고요. 네. 이 이치리키료 선수가 지금 이번 라운드에 첫 출전을 했죠. 이 선수가 충칭팀 소속인데 그 팀에 구리, 탄샤오, 양딩신, 리시에나오 이런 강자들이 많아서 사실 용병으로 참가를 하지만 많은 출전 기회를 얻긴 어려울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 라운드 이치리키료 선수 등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라운드에서 구리 선수가 빠졌습니다. 최근에 구리 선수가 좀 컨디션이 좋지는 않아요. 그 자국 랭킹도 네. 15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아주 뭐랄까요, 좀 신기한 대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중국에서 새로 이제 만들어진 대회인데 중국의 이 미녀 카레이서와 기사들이 한 팀을 이뤄서 그 칼을 타고 이제 전국을 돌면서 어떤 지역을 돌면서 그 바둑을 치르는 그런 아주 이색적인 대회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의 초일류 기사 이제 몇 명이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대국을 치렀는데 구리 선수가 그 대회에서 전패를 했어요. 최근에 그 대회에서 전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구리 선수는 이번 2017 시즌에서 선수 겸 코치로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구리 선수의 충칭팀, 이 구리 선수는 충칭의 프랜차이즈 스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구리 선수가 성적이 뭐 떨어지든 어떻든 이 팀에는 늘 기여를 하겠죠. 네. 충칭의 이 유명한 스포츠 스타 했을 때 구리 선수가 굉장히 그 중에서도 상위권이라고 들었고요. 네. 아주 유명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충칭하면 중국에서 이 도시 중에 인구가 많기로 유명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는 뭐 3천만 명 이렇다고 하는데 거기서 구리 선수가 거의 가장 유명한 급이라고 해요. 또 충칭팀의 마스코트인 구리 선수 올 시즌에는 또 코치까지 겸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결국 이제 신진서 선수가 우아기 쪽에 백도를 제압하는 데는 성공을 했고요. 스웨 선수는 그 과정에서 우변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죠. 한눈에 봐서는 이 바꿔치기가 어느 쪽이 이득인지 잘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흑도 살아두고요. 이제 와서는 우아기는 다 제압을 했기 때문에 네. 우변의 패는 뭐 그렇게 중요한 패다라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신진서 8단이 그곳을 두지 않더라도 사실 살아는 네, 있었던가요? 흑돌이 살아는 있었죠. 네, 여기는 두지 않더라도 살아 있었는데 네. 그쪽의 의미보다는 좀 다른 의미로 거기를 지킨 것 같아요. 앞서 이제 백이 이 부분을 찔러 들어갈 때뭐 이렇게 급소를 찔러 들어가는 것도 있고 찔러 들어갈 때 여기에 연결하는 수를 통해서 살아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 지금 여기를 지키지 않아서 이 한 칸 띄는 교환이 있다면 네. 아. 여기를 띄고 뭔가 흙이 이런 식으로 연결하고 나서 여기를 살리러 갔을 때 백이 이렇게 가르는 수가 다시 통하게 됩니다. 아, 다시 맛이 생기는군요. 그래서 지금 상변 쪽을 틀어 막은 거예요. 계속해서 두터움 있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느낌상은 신재서 선수가 이 바꿔치기를 통해서 좀 이득을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계산을 좀 해주시죠. 한눈에 봐서는 득을 본 것 같아요. 지금 이쪽 부근에 백도를 잡은 것이 네. 우아기 쪽이 가치가 엄청납니다. 지금 이쪽이죠. 이쪽을 잡은 것이 네. 결국 이제 여기는 흙이 뒤로 있고 나서 다시 막아서 잡는 형태가 될 텐데 흙집만 지금 31집이 늘어났고 네. 원래 100집이 나던 것까지 생각해보면 한 40집 정도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지금 102집을 늘려봤자 이제 결국 이제 이곳을 따내고 여기를 둘 때 100이 따내고 네. 흙이 이런 자리를 간다고 보면 반반으로 여기가 3집이고요. 100집이 한 12집 정도 납니다. 12집에서 한 13집 정도? 아, 지금 끊는 게 선수는 선수네요. 그렇게 본다면 백집이 한 14집 이상은 납니다. 14집 이상이 나지만 14집에 그 다음에 이제 애초에 흙집이 몇 집이 깨졌냐를 판단해 봤을 때 이거는 신지서 선수가 뭐 그렇게 피하고 싶은 그런 변화는 아니네요. 네. 잘 처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자리 네. 큰 끝내기죠. 네, 지금 흙이 확실히 집이 많네요. 애초에 이제 여기를 그냥 끊는 정도로 집을 계산해 보면 대략 흙집이 한 15집 정도 깨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00이 얻은 이익은 30집이 조금 넘고 흙은 여기에서 한 40집 가까운 집을 얻었으니까 물론 이제 100선으로 끝내게 되고 하니까 네. 뭐 그렇게까지 뭐 드라마틱한 그런 성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명 흙이 득을 받고 그 전에 흐름이 흙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바둑은 신진서 선수가 지금 우변과 우악의 바꿔치기에서 좀 승기를 잡은 모습입니다. 바꿔치기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신진서 선수가 좀 유리한 형세였었는데요. 이 유리한 흐름이 더 두터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대략 계산을 해보면 흑집은 한 60집 정도 나거든요. 백집은 한 45집? 네. 꽤 여유 있게 네. 신진서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세지 않았던 어떤 두텀이라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백이 이런 곳에 좀 약점을 찔러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15집까지는 차이가 안 날 것 같지만 10집보다는 훨씬 더 차이가 나는 형세입니다. 이 정도라면 큰 무리 없이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음이 놓이네요. 네, 지금 박정환 선수와 최철원 선수가 이번 라운드 승리를 확정 지은 상황에서 신진서 선수마저 승리를 거둔다면 일단 6명이 출전해서 3승. 이번 시즌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네. 네, 신진서 8단 흑불개승을 거두었습니다. 최철원 선수는 아주 화끈한 승리를, 신진서 선수는 아주 안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내용 어땠을까요? 일단 뭐 두 선수 모두 뭐 아주 기분 좋은 승리이자 완승을 기록을 했고요. 이제 다른 선수들의 바둑이 궁금해집니다. 네, 자 잠시 후에는 이세돌 9단과 렌샤오 8단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2017) 중국 갑조리그 8라운드 이세돌 9단과 렌샤오 8단의 대결입니다. 이 렌샤오 8단이 세계 대회 뭐 준결승까지 올라간다거나 뭐 네. 어떤 임팩트 있는 활약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이 선수의 중국 랭킹 현재 3위입니다. 네. 중국 랭킹을 보면 커제, 미위팅 다음에 렌샤오예요. 그 뒤로 천야오의 저우르양, 탄샤오, 스위웨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그만큼 자국에서의 활약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네. 오히려 지금까지의 성적을 뭐 종합해 보면은 천야오의 선수가 세계 대회에서 성적이 더 좋았는데요. 네. 최근에는 렌샤오 선수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군요. 이 렌샤오 선수가 지금까지 세계 대회에서 어떤 임팩트 있는 활약을 한 것은 농심배 최종 주자로 나와서 최종 주자는 아니죠. 뒤에 이제 중국 선수를 몇 명 남겨두고 그 중국 팀의 우승 결정지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 최종전 상대가 한국의 김치석 선수였는데 그 대결을 이겨서 중국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것. 딱 거기까지만 뭔가 임팩트 있는 활약이었고 그 외에는 세계대 8강에는 뭐 몇 차례 갔습니다만 네. 그 이상 가는 활약은 없었습니다. 현재 자국 랭킹을 보면 렌샤오 선수가 중국 랭킹 3위 그리고 이세돌 선수가 한국 랭킹 4위입니다. 그런데 네. 상대 전적에서는 이세돌 선수가 압도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 3번을 만나서 3승이고 특히 갑조리그에서 2차례 승리가 있습니다. 2013년, 2015 시즌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것이 이세돌 선수의 이제 최근 페이스가 그다지 좋지는 않다는 점인데요. 네. 랭킹도 빅3에서 네. 한 단계 아래로 떨어져서 이제 한국 랭킹 4위가 되었고 최근에 세계대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고요. 이번 중국 갑조 리그에서도 현재까지 5번 출전해서 2승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앞서 이 최철환 구단이 갑조 리그의 사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세돌 구단도 못지 않거든요. 뭐 원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세돌 선수가 그 중국 갑조 리그 데뷔 첫 해였던 2004년인가요? 그때만 좀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을 뿐 그 뒤로는 항상 좋은 성적을 기록했고 특히나 2000년대 후반에는 이 이세돌 선수가
이 갑조 리그에서 19연승을 기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로 대단한 활약을 했었는데 최근의 성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번 2017 시즌에는 한국 기사 총 10명의 선수가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기사들이 러브콜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이세돌 선수의 활약이 아닐까 싶어요. 네, 한국 선수를 중국 갑조 리그로 초빙을 했을 때 이세돌 선수도 성공작이고 최철환 선수도 성공작이고 네. 박정환 선수도 성공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바라볼 때 이런 게 되는 거죠. 한국의 상위 랭커들을 초청해서 주장전에 내세우면 무조건 성공한다. 그래서 이제 많은 후배 선수들이 중국 갑조 리그를 뛸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이 중국에서 지금 중국 갑조 리그가 치러지는 이 방식을 보면요. 한국 리그와는 조금 다른데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스포츠, 뭐 한국 축구라거나 혹은 뭐 유럽 축구와 흡사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다른 팀의 선수를 초일류 선수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팀을 꾸리려고 해도 꾸릴 수가 없으니까 자꾸 한국 기사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겁니다. 지금 초반에 재미있는 형태 나오고 있습니다. 좀 옛날 정석 아닌가요? 몇 수 더 봐야 되는데요. 네. 이제 방금 전에 옛날 정석 아닌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는 아마 이런 형태를 아마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 붙이고 이것은 옛날 정석이 많습니다. 네. 이것은 뭐 1960년대 일본에서도 두어지던 정석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넣을 때 이렇게 아래쪽을 밀어가는 정석은 옛날 정석은 아니죠. 이것은 오히려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정석이죠. 아, 그렇군요. 이렇게 돼서 이 형태 좀 눈에 익지 않으실까요? 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알 것 같아요. 끊고 따내고 단수 칠 때 이제 이쪽을 단수 치고 한 칸 뛰는 네. 네, 최근에도 종종 두어지는 정석입니다. 예전의 정석은 여기를 미리 붙이고 늘어놓거나 혹은 이런 상황에서 여기를 늘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곳을 늘고 나서는 여기를 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먼저 미는 수가 왜 생겼습니다. 밀기가 어려운 건가요? 이 교환이 있을 때는 거기를 밀 때 백이 여기를 단수치고 이쪽을 틀어 막거든요. 아. 틀어 막았을 때 이 교환이 없다면 흙이 아주 알기 쉽게 바깥쪽으로 탈출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좀 어렵다는 거죠. 네. 그 차이가 있어서 흙도 여기서는 백이 나갈 때 그냥 이 선을 미는 것이 많이 두어지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형태에서는 흙에 그냥 늘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 호구된 자리를 붙이는 게 보통 맥점이라고 하지 않나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붙이려고 해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나오면서 단수가 되니까요. 붙이려면 그 전에 붙여놨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미리 이런 교환이 다 되어 있다면 흙은 상변에 이 선을 밀 수가 없습니다. 백이 여기 막으면서 바로 반격이 가해지죠. 그래서 여기를 막을 때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기 위해 그 교환 없이 먼저 미는 것이고 그래서 흙이 여기까지 교환시키고 늘면 그때는 백도 이렇게 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한 번 좀 당했잖아요. 네. 막을 걸 밀렸으니까 당했으니까 이번에는 여기 백돌이 있는 것을 좀 의미를 살리기 위해 위쪽으로 두고 나서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겁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하나 흙에 밀어놓고 붙이는 수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백기 한 점을 잡아서? 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수준이 많이 낮군요. 여기서 이제 백이 네. 늘 거잖아요. 여기 이을 때 네. 백이 늘면요. 네. 이때 이제 흙이 그냥 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때 호구 자리를 붙이면 네. 그냥 백이 한 점을 잡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잡겠죠. 그러면 끊어서 되돌려치기 하면은 모양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처리가 이렇게 뒤로 돌리고 네, 처리가 네. 되었을 때 우선 첫 번째는 흙이 양쪽의 약점을 지켜야 되잖아요. 네, 아래쪽으로 지킬게요. 아래쪽을 지키면은 네. 일단 여기를 막아서 되는 싸움도 좀 어렵습니다. 막고 밀 때 이렇게 두면 이거는 흙이 오히려 잡힐 것 같은 형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백이 여기를 틀어 막는다고 해도 이건 백이 좋습니다.
틀어맞고 이렇게 네. 돼도 백이 좋은 이유는 지금 이렇게와 이렇게 교환. 흑이 단수 치고 단수 친 게 악수죠. 근데 그 교환이 없을 때 이런 정석이 네. 간혹 나오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그렇게 두기는 흑이 어렵습니다. 뭔가 돌려쳐서 기분은 좀 낸 것 같은데 실속이 없군요. 뭐 아무튼 요즘 유행하는 정석이라고 하니까 이 수순을 좀 외워둬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 이세돌 선수가 일선을 단수 쳤잖아요. 여길 단수 친 것은 지금 네. 여길 단수 치기 위함이고 여기를 늘 거라면 그곳 단수는 아껴 놓거든요.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곳 단수 없이 여길 단수 치면 흑은 이쪽을 단수 칩니다. 그래서 맞고 여길 따내는 바꿔치기가 났을 때 이 단수가 엄청난 교환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백도 여기를 단수 치기 위해서는 미리 이 교환을 시켜 놓는 것이고 이 교환이 있을 때는 흑도 이쪽 단수를 칩니다. 아, 이 변화도 좀 나왔었나요? 실전에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앞서 제가 네. 설명드린 그 형태 있잖아요. 그 형태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두고 네. 여기를 밀 때 이제는 이 교환이 없기 때문에 흑이 이쪽으로 나오는 것이 통렬하고요. 그래서 백은 막을 수밖에 없고 네. 이 변화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네. 아까 이 단수를 다 쳐놓은 게 악수라는 거죠? 여길 단수 쳤을 때 언제든지 단수 쳐도 백은 따내고요. 네. 이 단수는 더더욱 할 필요가 없죠. 네. 이 변화는 좀 등장을 하다가 네. 이 변화 자체가 백이 좀 불리하다고 해서 최근에 잘 쓰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변화를 이세돌 구단이 들고 나왔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최근에 약간 성적이 떨어진 것이 글쎄요. 뭐 전문가들마다 약간씩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초반 포석에 원래 이세돌 구단이 전성기 시절부터 본인도 약점이라고 밝혔고 네. 약간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 초반 포석 짜는 거에 있어서 트렌드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세돌 선수가 어떤 공동 연구를 통해서 뭔가 훈련하는 그런 류의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선수가 최근에 성적이 떨어지지 않았나 또 랭킹도 떨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이세돌 구단 스타일이 공동 연구를 하지는 않잖아요. 안 왔죠. 네. 그런데 이제 점점 최근의 트렌드에 발을 맞추기가 그럼 쉽지 않아지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아. 뭐 아무래도 알파고 등장 이후로 또 많은 공부거리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많이 기사들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알파고 수법을 좀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바둑계도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네요. 상변도 바짝 다가서지 않고 그냥 네. 쉽게 처리하네요. 보통 저런 형태에서는 그냥 바짝 가지 않나요? 여기까지 보통 가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백돌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벌리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벌리더라도 흑은 침입보다는 이쪽을 지켰을 것 같아요. 그럼 어차피 이제 백은 이쪽을 받거나 혹은 한 칸 뛰는 그림이 예상이 되는데 그럴 바에는 이세돌 선수 생각은 차라리 좀 덜 가고 나서 다음에 이쪽 다가섰을 때 침입을 노린다든지 혹은 곧바로 침입을 노린다든지 이제 그러는 편이 낫다는 판단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세돌 구단이 뭐 공동 연구를 많이 하진 않는데요. 간혹 이제 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 이세돌 구단에게 몇 개월 전에 어떤 부탁을 이제 국가대표팀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신진서, 이동훈, 신민준, 변상일 이런 좀 흔히 말하는 전도 유망한 잘 두는 상위 랭커들과
어떤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구회를 갖는 것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흔쾌히 수락을 하면서 네. 네, 그런 새로운 연구회가 탄생을 해서 아, 이제 그 선수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음, 또 그러면서 이세돌 구단도 본인이 최근에 어떤 어린 기사들의 생각과 트렌드를 분명 이 선수는 어떤 승부적인 측면에서는 뭐 역대급 천재이기 때문에 네. 다 모조리 흡수를 하겠죠. 서로에게 어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보면 이세돌 구단 연구회를 할 때 분위기가 다른 어떤 초인류를 초빙해서 할 때 연구회와는 좀 다릅니다. 확실히 그 어린 선수들도 이세돌 구단과 연구회를 할 때는 기대와 긴장을 하면서 그 연구에 참여하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뭔가 수준도 높지만 어떤 그 집중력도 뛰어나거든요. 이제 아, 그런 점이 이 국가대표팀 코치진에서 원했던 점이기도 하고요. 아, 그만큼 이세돌 구단이 주는 어떤 포스가 있는 거죠. 정말 이세돌 구단은 같이 이렇게 공동 연구를 하면은 정말 빠져서 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이세돌 구단 또 특히 대구 끝나고 복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사실 이세돌 구단이 뭐 한국 랭킹 1위던 시절부터 해서 늘 그런 어떤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그런 연구를 즐기잖아요. 네. 그럼 이 선수가 당연히 한국의 탑 기사니까 주변에 같이 하고 있는 선수들이 더욱더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세돌 구단이 한번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연구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런 자리에 몇 차례 같이 한 적이 있는데 네. 오히려 주변 선수들이 먼저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주변 선수들을 탓하고 싶진 않은 것이 저도 그 자리에 있었던 선수로서 어떤 핑계가 될 수는 있지만 뭐 좀 길어진다 싶으면은 이세돌 구단도 그렇고 다른 선수들도 그렇고 시합 전날인데도 불구하고 뭐 6시간, 7시간은 기본으로 이어질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좀 지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에도 이세돌 구단은 좀 또렷한 정신으로 그 집중하는 경우를 여러 차례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 때 이세돌 구단이 복귀를 그렇게 오래 하는 모습 저는 실제로 처음 봤었어요. 하루 휴식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또 기사들이 이세돌 구단을 찾아서 복귀를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박정상 구단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죠. 네, 있었는데 사실 근데 그런 정도의 어떤 긴 연구는 이세돌 구단에게는 일상입니다. 그 뒤에 뭐 삼성화재배 준결승을 앞두고 커제 구단과의 대국을 할 때 네. 그때에도 뭐 그 정도는 했던 것 같고요. 음, 지금 저하기 쪽에 좀 새로운 변화가 나왔네요. 앞서 잠깐 수순을 놓쳤습니다만 일단 형태부터 말씀을 드리면 소목에서 걸칠 때 두 칸 역공을 하고 날짜를 두고 여기를 나와 끊었습니다. 그럼 기존의 정석은 여기를 붙이는 것이었죠. 붙이고 늘고 늘어서 진행되는 것이 기본 정석이고요. 물론 그 정석도 최근까지 사용이 됩니다만 이 젊은 기사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를 틀어막고 이렇게 단수 치고 한 칸 뛰는 수가 최근 아주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를 네. 막고 나서 늘 때 지금 여기를 끊어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 제가 아주 최근에 선수들이 연구하는 것을 봤을 때의 결론은 물론 그 결론은 주변 상황에 따라 항상 달라지는 것이지만 백이 축이 유리하다면 이 끊는 수로는 이 옆을 붙이는 수가 괜찮다는 그런 결론 내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그것이 박영훈 구단이 육성군 소속 선수들과 연구회를 할 때의 어떤 결론이었는데요. 실전은 좀 다른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때 연구회 때 안 나왔던 변화인가요? 그 당시의 연구회를 제가 계속 지켜봤던 것은 아니지만 이 변화가 실전에 등장하는 것은 본 적은 없습니다. 네. 네, 지금 이런 진행이라면 일단 좌하기 쪽에서 어떻게 처리되는 것까지는 봐야겠습니다만 글쎄요, 저의 일감으로는 흙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또 이어놓는 교환을 안 하네요. 백이 빵따냄 하면 안 되나요? 지금 빵따냄 그쪽을 두네요. 빵따냄 해도 지금 좌변 쪽이 잡히지는 않는 형태였거든요. 네. 백에게 선택권이 있었는데 빵따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선 쪽으로 빠져두었는데요. 빵따냄을 했을 때 좌변 쪽의 형태가 지금과 똑같이 이렇게 붙이고 백은 여기를 호구 쳐서 사는 형태가 된다면 백도는 아무래도 이곳에 있는 것보단 빵따냄이 못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세돌 구단이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흙이 있고요. 이세돌 선수 생각은 이렇게 됐을 때 다음에 호구가 이 사활의 거의 선수 아니겠습니까? 원래 흙은 백이 잡으러 갔을 때 이곳을 통해서 여기를 끊고 살아가는 형태니까 이 호구는 늘 백이 걸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 호구까지 선수라면 빵따내만 자세보다 이 자세가 못하지 않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훗날의 그림까지 고려를 했군요. 그래서 혹시 이쪽 끊는 축이 어떻게 될지. 이 축이 백이 유리하다면 백이 유리하네요. 네. 이 축이 백이 유리하다면 당장 잡으러 가는 것도 있었네요. 이렇게 잡으러 가서 끊을 때 아예 그냥 아래쪽에서 쭉 기면 네. 여기 끊는 축이 백이 유리하다면 흙이 다 잡혔죠. 그래서 렌샤오 선수도 바로 살려두는군요. 네. 이렇게 보니까 이세돌 구단이 이제 두 점을 따내지 않은 이유가 좀 명확히 드러납니다. 네. 다 활용을 해놓고요. 반발했습니다. 끊을 수 있지 않나요? 끊으면 일단은 버리겠다는 자세 같아요. 끊을 때 여기를 살려 나올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려 나오면 이것은 여기를 꼬부렸을 때 물론 흙도 이렇게 나오고 싸울 수 있는 형태를 띠긴 하지만 글쎄요, 이게 백이 두렵진 않겠죠. 일단 버리는 쪽을 좀 그려봤던 것 같습니다. 끊어서 잡히더라도 별로 안 크다고 봤군요. 버리는 쪽이었다면 여기를 끊을 때 그냥 이 정도 느는 거죠. 늘고 잡으면 그때 뭐 이쪽을 갈 수도 있고 다른 큰 곳을 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봤던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백이 발이 좀 느려질 수가 있겠네요. 이세돌 구단도 끊지를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되면 이제는 중앙 쪽으로 이쪽 두는 것도 두텁죠. 여기를 늘면 이세돌 선수가 일단은 꽤 기분 좋은 자리 눌렀으니까 뭐 나중에 끊든 끊지 않든 흙이 벽이 생겼을 때는 이 교환은 백이 악수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일단 눌러놓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흙도 좀 반발을 하고 싶은 장면이기도 합니다. 좌측의 흙 모양을 계속 눌러가는군요.
여기서 변화가 그려질까요? 지금 귀 쪽으로 끊었다는 것은 변 차단을 노리는 것 같은데요. 네, 방금 전에 변화에서 네. 일단 이세돌 선수는 그냥 이렇게 2선 다수 치는 정도로는 오히려 백의 약점만 남아서 좀 불만이라고 봐서 좀 더 활용을 하기 위해 이쪽을 밀어갔고요. 여기를 젖힐 때 여기를 끊고 뒤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늘면 역시 양호구가 좋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귀 쪽에 단점을 남겨두고 그것이 이쪽 끝내기의 차이를 만들어내니까 하나 끊어두고 늘어간 것이 안에서 바로 수를 내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는 또 받아야죠. 여기서 받지 않으면 이렇게 만일모를 하는 수가 아주 좋은 맥점이 아, 돼서 수가 네. 납니다. 이렇게 받을 때 여기를 밀면 바로 막히면 한 수 부족이기 때문에 여기를 안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여기를 젖히는 순간 흙이 잡혔죠. 아주 두텁게 처리를 했습니다. 렌샤오 선수도 그쪽에서의 접전을 일단 중앙 쪽으로 한번 젖혔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여기를 백이 틀어 막아도 흙이 항상 여기 막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이 흙돌이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쉽게 넘어갔죠. 그래서 백은 흙돌을 끊으려면 거의 이렇게 끊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또 중앙 쪽에 활용이 있거나 좀 두터울 땐 끊는 것을 노릴 수 있으니까 이 형태에는 흙도 좀 불만은 없어 보입니다. 안전하고요. 지금 우변의 흙 모양이 아직 결정이 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저렇게 붙여서 끊어서 정리를 하네요. 보통은 이제 우변의 흙 진영이 크지 않을 때 네.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한 발 정도 더 좁았다면 이제 붙여 끊어서 이제 화끈하게 모양을 정돈하고 나서 이 하변 쪽의 모양을 키우는 그런 수법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지금은 평소의 느낌보다는 한 발 정도 더 멀리 있음에도 저렇게 끊어간 것은 그만큼 이세돌 구단이 하변 쪽에 모양을 키우는 것을 지금 중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느낌으로는 아직 뭐 팽팽하긴 합니다만 네. 약간 흙이 편하지 않을까 싶은 형태로 보여져요. 어떤 면에서 좀 흙이 편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하기 쪽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저하기 쪽 정석이 백이 그렇게 잘 처리된 느낌은 아니고요. 우상 쪽의 형태에도 물론 둘 수 있는 정석이긴 하지만 최근에 백이 좀 피하는 트렌드인데 그 정석 선택도 그렇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을 예상해 보면 흙은 뭔가 도처에 확정감을 가지고 두는데 백은 하변 쪽이 좀 불안하거든요. 네. 흙 모양은 좀 단단하게 굳혀졌다면은 하변의 백 모양은 물론 넓긴 합니다만 좀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흙도 좀 타개가 가능해 보이는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밀어가는데요. 지금 우측의 흙 모양이 단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 밀어갈 수 있나요? 지금 밀어간 수가 이제 다음에 여길 느는 것이 선수성이죠. 다음에 날짜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거의 선수라고 본다면 그리고 흙이 젖혔을 때에는 또 되젖히면 이번에는 여기 젖히는 맥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흙이 뭔가 강하게 두기 어렵다면 지금은 네. 밀어가는 것이 이쪽 느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렌샤오 선수도 지금 그쪽을 먼저 이렇게 밀어가서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되면 그때는 이쪽을 붙인다든지 강하게 두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한 템포 빠르게 하변에 침입을 했습니다. 네, 오히려 백의 세력 쪽으로 다가가서
붙였고요. 흑도 들여다보는 교환을 안 해놓는 이유가 뭔가요? 이곳을요. 네. 이곳은 나중에 둔 다음에 날일자가 더 낫죠. 음, 들여다보는 수는 속수성입니다. 뭐 정말 필요할 땐 들여다보겠지만 보통은 이런 자리는 들여다보기보다는 둔 다음에 날일자가 좋습니다. 자, 이번 8라운드 한국 선수 6명이 이름을 올렸고요. 자, 현재 3명의 선수가 승전보를 알리고 있습니다. 박정환, 최철환,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안성준 투어자시 이동훈, 탕웨이싱 대결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세돌 구단과 렌샤오 8단의 대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하변 쪽에 급소를 가고 나서 지금 그곳을 끊어가니까 흑도 당장 하변에 있는 두 점을 살리기는 좀 불편해졌습니다. 지금 살리는 자세가 여기를 단수 치고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젖히면 호구로 다 끊어지니까 네. 흑이 살려 나오려면 뭐 이렇게 둘 수밖에 없고 여기는 선수가 됩니다만 이러고 옆에 있는 흑 한 점을 연결하면은 어떨까요? 일단 살리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에는 이쪽을 끊었을 때 뭔가 좀 어렵죠, 흑이. 이렇게 둬도 이쪽을 두면 완벽한 자세를 만들기 좀 어렵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은 이 상태에서 여기를 넣는 변화죠. 네, 그냥 하변 줘버리고 오히려 102점을 포획한다면은 흑집이 더 크지 않나요? 여기서 백도 아마 여기를 끊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재차 이쪽을 한 칸 뛴다든지 여기를 네. 늘어서 두겠죠. 그러면 다음에 이쪽과 뭐 이런 들여다보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싸움도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 교환을 안 해놓고 늘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방금 전에 교환이 오히려 좀 무겁게 만드는 의미가 있다고 본 것 같고요. 어차피 실전도 백이 저렇게 늘잖아요. 아, 네. 그리고 아까처럼 교환이 다 되어 있다면 무엇보다도 여기 들여다보는 자리가 너무 아픕니다. 근데 그 교환이 없다면 백은 이쪽 늘 수는 이쪽 들여다보는 건 좀 하기가 어렵죠. 대신에 물론 이제 여기로 들여다봐서 백도 집으로 좀 득을 보겠습니다만 일단은 좀 그렇게 들여다보게 하고 위쪽의 싸움을 중시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죠. 변 쪽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앙에서 씌어갑니다. 지금은 세 점에 대해서 좀 강력한 공격을 보고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 버틸 수 있는 대로 그냥 최대한 버텨갑니다. 네. 이러고 석점을 살릴 수 있다는 건가요? 굉장히 답답해 보이긴 합니다. 네, 움직여 나가고요. 지금 위에 보면은 105점 단수 치는 자리가 있잖아요. 네. 저 자리는 언제나 선수로 듣는 자리인 건가요? 아니면 때에 따라서 100이 안 받을 수도 있나요? 지금 이 자리 말씀이시죠? 네. 이 자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당연히 안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흑도 그렇다고 해서 먼저 쳐두면 나중에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니까 좀 아깝고요. 타이밍이 약간 애매합니다. 아주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백도 이런 단수는 받지는 않아요. 예를 든다면 우변 쪽에서 완전히 득을 많이 보고 나서 연결하는 과정일 때 이런 데 붙이는 형태가 된다면 흑이 단수 치면 이렇게 5점을 충분히 벌릴 수는 있죠. 지금 저곳을 네. 단수 친 것이 이제 언제든지 그 중앙 쪽 5점을 버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여기 5점을 포기했을 때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집으로 2집 득이거든요. 네. 거기까지.
날카롭습니다. 지금 한 칸 뛰어서 흑이 반발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싸우는 것은 흑의 이 교환이 득입니다. 그런데 이세돌 구단은 여기를 한 칸 뛰면 반대쪽을 밀고 들어가서 이쪽과 이쪽을 맞보기로 해서 중앙은 포기해도 이 세 점을 잡는 것을 보고 있었죠. 이것은 백의 대성공이죠. 네. 하변도 다 집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까지 득을 본다면 이건 흑이 견딜 수 없습니다. 앞서 최철환 선수와 미이팅 선수의 판도, 이 미이팅 선수가 상변에서 큰 모양을 형성해가자 최철환 선수가 그 넓은 형태에서 타겟을 멋지게 성공했잖아요. 지금 우병원에서도 이세돌 선수가 타겟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이팅 선수 판과 비교를 해봤을 때 좀 이 공간이 많이 달라요. 좀 좁은데요. 최찬원 선수와 미이팅 선수의 바둑과 비교해보면 지금은 완전히 흐름이 다르죠. 그 바둑은 정말 너무 넓어서 네. 거의 판 전체의 반을 둘러싼 그런 타겟과 공격의 공방이었고요. 지금 네. 약간 부분전의 느낌입니다. 여기서는 공간이 좀 좁기 때문에 안에서 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바깥의 약점을 노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를 이제 끊을 때 이쪽 네. 붙이는 수 분명 노릴 겁니다. 그쪽 붙이는 수를 통해서 거의 연결은 될 것 같아요. 네, 붙여갑니다. 앞서 저희가 살펴보았던 이 단수가 확실한 선수가 아니죠. 지금 방금 전에 단수를 쳤다면 이세돌 선수가 여기를 끼워 있고 이쪽을 따낸다면 이번에 다시 한번 이쪽을 뚫고 나오면서 네. 이 중앙 쪽 흑의 형태가 초토화되기 때문에 이거는 흑이 오히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끼어 있는 것이 늘 선수라고 본다면 어차피 단수가 들어봤자 끊을 수가 없는 형태니까 지금은 렌샤오 선수가 그냥 깔끔하게 대막 공격은 포기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우변에서는 상당히 득을 봤죠. 네. 지금 이쪽에서 집으로는 렌샤오 선수가 꽤 득을 봤습니다. 자, 이번 8라운드 한국 선수 6명이 등판을 했고요. 자, 앞서 3판의 대국이 끝이 났습니다. 한국 선수 3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3판의 대결에서 한국 선수 얼마나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세돌 구단과 렌샤오 팔단의 대결 함께하고 계십니다.